안녕하십니까.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. 오늘은 이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. 이 얼마 전에도 우리 선마을에 참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온 아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. 이 양반은 그전에는요, 자기 아들이 참 외국에 유학 가서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. 명문대학에서 이 PhD까지 따고. 그래서 이제 이제 돌아왔는데,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자기가 맡아서 해줄 줄 알았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오더니 자기 아버지 회사에 며칠을 나가더니 딱 발길을 끊는 겁니다. 여러분, 아버지 실망이 어떻겠습니까? 그렇게 자기가 참 어렵게 이걸 참 사업을 이루어 놓고 또 아이들을 보내서 참 고맙게도 이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도 참 잘하고 이젠 정말 완전히 맡겨도 좋겠다 하는 찰나에 돌아왔는데 이 녀석이 자기는 이 공장 사장을 못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 청천벽력이죠. 깜짝 놀랐습니다.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고 결국은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에서 쫓아내버렸대요. 아버지도 좀 성질이 좀 급하시죠? 이 엄마는 또 그놈한테 어디 가서 이 원룸도 하나 얻어줘야죠. 근데 그 안에 마침 커피숍이 생겼대요.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안에 그 원룸 하는 거기에 그 뒷골목이에요. 커피숍을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엄마가 야, 이것도 이제 저 아버지가 알면 어떡하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커피숍을 또 차려줬어요. 그리고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하루에 커피를 뭐 10잔도 안 팔리는데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. 이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박사님 꼭 한번 걔를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.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말만 들었죠. 그리고 이제 참 이 아버지가 또 참 착한 어른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. 나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가더라고요. 아들을 쫓아낸 데까지가.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보수적이니까 그렇긴 하겠죠. 그래 갔어. 뭐 이렇게 멀쩡해요. 이 아버지는 저놈이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하다는 겁니다. 아, 그거 못해가지고도 모두 난리인데, 그 참 좋은, 그걸 모든 걸 다 갖춰도 나이가 이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. 그러고는 그 하루에 10잔도 못 파는 뒷골목에 그 조그만 커피숍을 열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, 기분이?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완전히 좀 미칠 지경입니다. 나보고, 박사님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이야기했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잘 본 결론이 뭡니까? 요즘은 저런 아이들이 있습니다.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, 그렇게 어떤 일이 방황을 하는 거죠. 그 사이에 이 친구는 뭐 또 커피숍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다른 회사도 다니고 뭐 그랬대요. 그러나 뭐든지 오래 못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커피숍도 언제 닫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이제 실험 인생입니다. 어떤 실험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방황입니다. 그러나 그 방황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겁니다. 창조적인 방황입니다.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모라토리움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. 모라토리움은요, 원래 경제 용어예요. 은행에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가령 천재지변을 당했다. 그럼 은행에서 그 빚을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지불 유예를 하는 겁니다. 그런 경제 용어를 따와서 우리 김 교수가 이런 청년의 심리를 모라토리움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. 옛날에 우리는요, 정말 빚쟁이 아닙니까? 사회에서 학생이니까 뭐 할인도 해주고 싸게 해주고 집에서도 모든 걸 희생하고 내 공부한다고 다 대주고 그랬으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큰 빚을 진 겁니다.
그게 빨리 내가 참 공부를 끝내고 취업을 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. 이 사회에 대한 빚, 국가에 대한 빚, 또 우리 가정에 대한 빚. 이게 말이죠. 빚쟁이 아닙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, 외국 유학까지 다 갔다 왔으니까 사실 큰 빚을 져보죠, 자기 아버지한테는.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이 녀석이 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.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빚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, 자꾸. 그래서 최근에도 이 대학생들을 보면요.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. 또 대학원 끝나고 나면 또 박사학위. 또 그 박사 끝나고 나면 또 후박사 과정. 자꾸 하는 겁니다. 또 어떤 아이들은요. 이 자격증은 잔뜩 따놨어요. 그리고 취업을 안 하는 겁니다. 요즘 그 어려운 취업을 어쩌다 참 되긴 됐어요. 그래도 얼마 나고 그만두는 겁니다. 도대체 그 아까운 직장을 그만둘 때는 정말 주변에 이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? 그 아까운 직장을, 그 힘든 취업을 해놓고는 며칠 안 가고 그만두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구태여 그런 목표의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이 청년들은 다행히도 자기 집에서 이 아이의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. 이 여유 없는 가정에서 이거 안 되죠. 여유 없는 집에서는 빨리 졸업을 해서 뭘 하든지 집에 이제 살림을 우리가 맡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자꾸 빚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자꾸 연장을 하는 겁니다. 이제 그래서 이런 청년의 심리를 모라토리움 심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전문가들은요. 근데 실제로 이런 친구들은요, 뭔가 어디엔가 적응이 잘 안 돼요. 여러분, 그러나 내가 아까 창조적인 그런 심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. 실제로 이 문화를 창조하는 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. 모라토리움 세대예요. 이 대개 한 20대 후반, 30대 이런 젊은이들이 얼른 보면 백수건달이죠. 정말 백수건달입니다.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그러나 이 아이들은 굉장한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실제로 우리 문화는요, 이 아이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패션도 그렇고, 음식도 그렇고, 연극도 그렇고, 문화도 그렇고, 모든 것은 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야지 장사가 되는 겁니다. 이 아이들 입맛에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참 행복한 세대죠. 그럴 수 있는 아이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?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사는 형편이 좋아지면서 그런 청년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. 정말 우리 세대에서는요,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여자들이 정말 그렇게 골프를 잘 치리라는 건 그런 선수들이 나오리라는 걸 우리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또 우리나라의 피겨 선수가 정말 우리는 아직도 다리도 외국 선수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체형인데도 거기서 피겨 선수가 나오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뿐 아니죠. 여러분 우리나라 이 K-팝 아이들이 어디 외국에 가면은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.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도 이 한국의 K-팝이 가면은 도쿄 스타디움에 완전히 초만원으로 터져나가는 겁니다.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해본 일입니다. 더더군다나 그러고 얼마 전에는 한번 보십시오. 아카데미 상까지 휩쓸고 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. 심지어 외국 사람도 한국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.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마치 백수건달 같아요. 왜 저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흔히 독신귀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요즘 이 젊은 여성들은 보면은 진짜 시집도 안 가고 빨리 시집에 가서 그래도 엄마가 참 손자 하면 안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. 빚을 안 갚는 겁니다. 자꾸 연장을 하는 거예요. 결혼도 안 해요. 또 결혼해도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
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겁니다.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팔자 좋은 사람들이죠. 세상에 이렇게 좋은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? 돈도 많아. 책임은 없어.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.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상당히 귀족 계급들이죠.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실제로 미국에서도요,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한 그 분야에 들어간 것은 대개 30대 후반이었습니다. 그동안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백수 건달처럼 돌아다닌 겁니다.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계속 끼고거리고 돌아다니다가 30대 후반에서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저렇게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다. 그런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길다. 이거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, 제가 그래서 저한테 화가 나서 찾아온 그 아버님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, 정말 언젠가 이런 아이들이 큰 일을 해낸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, 또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 그 뒤를 좀 잘 좀 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. 이 아이들이 이제 정말 한국의 미래를, 한국의 문화를 짊어지고 나갈 천병들이고, 또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